오늘 날씨가 부전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때 아닌 겨울비가 쭉쭉 내려가지고 오시는데 무척 불편하시겠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작과 동시에 비가 그쳐서 하늘을 도와주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2회 난제 채수 문학상 시상식에 원근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특히 난제 채수 선생 기념사표와 그리고 인천 제시의 민중들 어르신들 오시는 길이 불편한데 함께 해주셔서 역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을 있게끔 한 민중들 어른들께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학 동호인 여러분들 늘 원군이 되어 주셔가지고 문학관이 또 우리 상주 문학이 더욱더 알차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셔서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늘 저희들 행사를 위해서 앞서 문학 심사로 애써 주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심사평을 해주신 이하석 시인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1회 난제 채수 문학상 시상식을 하고 난 뒤에 약간의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상주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하고 또 상주 문학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러한 두 가지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제 채수 선생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이것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래 두 번째 이 문학상의 시행은 보다 더 우리 지역 문학의 또 난제 선생을 문학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도 더욱더 발양되고 심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문학관에서는 난제 선생과 관련되어진 1년의 행사를 거듭해왔습니다. 5월달에 난제 채수 문화제를 이 문학관 앞들에서 나흘간 이어서 100일장 그리기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초겨울이 되어집니다마는 설공찬주 문화제를 한창생 없었기에 이래로 제일 홍성스러운 행사였다 하는 그런 칭송의 말을 들었는데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매듭을 짓는 제2회 난제 채수선의 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사실은 난제 선생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각오하고 집필하신 설공찬전의 그러한 인간사랑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새기고 가다듬어야 할 정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건대 때를 맞추어서 이 기념사업회와 군중에서 난제 선생님 기념관 또는 문학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건립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문중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학인들도 이 난제 선생의 문학관이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건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을 이런 문학상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에 새기고 또 우리 지역에 확산시켜서 중도리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여러분들이
문학관 건립의 필연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2회 난제문학상 수상을 영광을 아는 윤현순 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제된 언어와 고화한 시적 사유로 우리 시의 전통과 적통을 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현순 시인의 축하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 문학인들의 축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사를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만 이하석 시인과 서울에서 내려오신 평론가 이성환 시인이 주도를 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바로 그 심사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각 분야에 어느 분을 주셔도 좋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주 문학인들의 작품 수준이 빼어났다는 것을 바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상주 문학인들이 모두가 다 이 자리는 축하받을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 저 입장으로 봐서 지금 모든 분들에게 한꺼번에 상을 듬뿍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의 규정상 원래는 한 분만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을 받으신 윤현순 시인이나 아직 차례를 기다리고 계신 문학 동호인 여러분들도 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수상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이 지역 문학의 흐름 속에서 낙광문학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부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이 지역의 문학을 대변하고 또 나아가서는 낙광면에 이렇게 조그만 문학관이 있지만 여기에 바로 우리 문학의 산시료, 우리 문학의 주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예지를 하나쯤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의 징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되어졌을 때에 낙광문학은 또 우리의 지역의 문학,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학은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정과 아울러서 조언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문학 상주가 최수 선생의 문학 정신과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 했을 때에 낙동강이 물길을 열어가듯이 상주의 문학, 낙광문 문학, 한국의 문학은 새로운 물길을 열어가리라고 생각해집니다. 옛 시절에 새해를 맞아서 조현명이는 괴생우 5일 오생행 귀두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열리고 닷새가 지났으니 내 생도 장차 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식구가 이제 저에게 와 닿습니다. 오늘 문학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올 한 해 건성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난제 최수 선생 기념사업회 최기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최기식입니다. 저는 난제선조 16세 손입니다. 강바람이 차가운 한겨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제2회 난제 제수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됨을 크게 기뻐합니다. 난제 제수 선생은 저의 16대 조이십니다. 선조의 이름으로 상을 드리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선조의 영령이 내려오셔서 흐뭇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낙동강 문학관에서는 선조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난주 제수 선생 문화제와 설공찬전 문화제가 그것인데, 특히 설공찬전 문화제는 함창업이 생긴 이래 많은 학생과 원민들이 참여한 제일 큰 행사로 멋있게 기념될 만한 행사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설공찬전을 알고 그 소설을 지은 이가 제수 선생님을 알게 하는 값진 행사였습니다. 선조께서는 20살이 되던 1469년에 추장 문가의 초시, 복시, 전시 3장에 연이어 장원을 하셨으며, 벼슬길에 나서서는 사헌부 감찰부터 시작하여 보조 2조 참판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습니다. 말년에 상주 이안에 폐제정을 짓고 설공찬전을 지었으며 한국문학사를 빛나게 했습니다. 선조의 시문은 당시 불합리한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윤회하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여건 신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양상주의 전통을 계승하며 우리 문학작품의 창작을 통해 문예부흥과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난제 제수문학상. 이러한 선조의 혁신적 문학 정신이 오늘의 문학에 이어지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문학 활동이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빼어난 작품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윤현순 시인님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을 발표하여 상주 문학, 나아가 한국 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벽도 상주 문학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선조의 이름으로 상을 제정하여 애쓰는 낙동강 문학관 박찬선 관장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상주예총 오영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상주예총회장 오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 축사, 이 문학 축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잘 모르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가볍게 축하해드리러 왔는데 축사를 라고 했었어. 근데 앞에 훌륭하신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난제 제수선생 문학상 시상식을 지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현순 시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활동으로 상주 문학의 역사에 남는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장 예, 제 이제 손잡고 이래 예.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23-001호
난제최수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곽일회. 귀하께서는 낙동강 문학관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난제최수 문학상 제정으로 난제최수 선생의 문학 정신 선양과 상주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상주 문학인의 고마움과 유장한 낙동강의 은혜를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3일 낙동강 문학관 관장 박찬선. 다행히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붙어볼 수 있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별문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원 김미래입니다. 윤영순 시인님의 사람은 꽃이다.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꽃이다. 해고 노동자 김진숙을 기억하며 높은 곳은 권력을 자리하기 했다지. 그러나 억울하고 서러워 이 악물고 올라야 하는 아슬한 자리가 있다. 벼랑껏 오랜 시간 그녀가 매달려 있고 하늘과 가까운 곳은 사람과는 먼 곳. 그래서 빈 한한 자리 새들도 구름도 정처를 두지 않은 허방 같은 낮은 곳에는 밟히기 쉬운 것들이 있지. 쉽게 외면당하는 것들이 있지. 지금도 김진숙은 어디에나 있지. 85호 타오크레 309일간 고공을 버티던 그녀. 캄캄한 절망이 불며 가슴 한쪽을 파묻히고 뚜벅 다시 걸어 희망의 연대로 앞장서는 사람은 꽃이다. 우리는 꽃이다. 노동자는 꽃이다. 이 세상 모든 꽃들은 낮은 곳을 딛고 피어나지. 낮은 곳에 뿌리를 묻고 살아가지. 낮은 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이학석 스님 모시고 이번에 최수문학상 심사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스님 모시겠습니다. 이하성입니다. 이번에 최수선생 문학상 심사를 하면서 상의 성격하고 이 상주문학하고 절묘하게 잘 맞는 많이 드는 것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수 선생의 새로운 장르는 우리 국문학사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사건이 지금 국문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선조에서 어떤 서사, 소설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에 속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그런 현실적인 하나의 인식, 이것을 상징문학이 여전히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필해오는 것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참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사는 세 분이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이선아 씨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했는데 심사를 하면서 상주가 원래 그 아동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상주 지역이. 그런 어떤 그 저력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아울러서 최근에 그 상당히 그 길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스피드 같은 거, 스피드 같은 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장르를 앞으로는 뭐 이렇게 수상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장을 줄 수도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그 끝에 제2회는 시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당선이 된 우리 유면순 선생님의 지어를 정리하던 5편 정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성주라는 지역의 문화는 성주 특유의 어떤 말하자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서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원래 뭐 신춘문예도 제가 심사를 했고 또 서울 같은 데서 심사를 해보면 요즘 그 젊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감각 굉장히 건전하지 못합니다. 건전하지 못하다기보다는 그 언어 자체의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언어 그 자체의 그 어떤 그 소리들이 뒤섞여서 난조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됩니다. 이게 물론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현실 이것이 녹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수용하는 하나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게 이런 비난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 또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점차 우리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주 지역의 그 문화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어떤 그 대도시 또는 서울이라든가 한국 문학의 중심에 보는 그 바람 이것을 물론 의식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을 하면서도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움켜쥐고 그것을 꽃피우려고 하는 그 나름의 어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꽃피우려고 하는 그런 지역 문화적인 어떤 물감이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주 지역 문화가 참으로 튼튼하고 또 올곧게 미래를 들어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번에 그 수상을 유면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성아 씨가 여기 이 심사평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 문학의 중심권에서 놀이되고 있는 화두를 놓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말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그 어리고 버려진 것들로 환한 바다 라는 말로 그걸 하나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그 시에 보면은 그 바닥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거를 낮은 곳이라고 했죠. 낮은 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식은 이 윤성의 어떤 그 문학적 기반이 연민에 기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습니다. 연민. 이 연민이라는 것은 80년대 이후 우리 문학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입니다. 소설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이 연민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작용했었죠. 연민이라는 것은 어떤 욕망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남을 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새롭게 연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인식, 이런 인식이 시에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인식,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인식을 얘기하기 잘 반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문학의 어떤 그 중심적인 주제 붙들고 지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이 계속 되겠지만 이해와 이해를 갖다가 수상전을 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상주문학의 한 중심적인 하는 것이 그것이 굳어지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신 최수 선생 쪽 근정사 그 로고가 세상을 좋고 또 그것을 잘 수용해서 꼭 필요한 장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윤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사뿐만 아니고 이 시상식까지 모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신 우리 이하석 씨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오늘 주인공님을 이제 모시고 주인공 축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께서 상패 전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선 선생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태 난제 최수문학상 시인 윤현순. 위 사람은 조선의 문장으로 일어난 난제 최수 선생의 문학 정신을 띠고 문양 상주의 정통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제2회 난제 최수 문학상에 뛰어난 언어 조율의 능력과 신선한 현대적 감각을 살린 시를 발표하여 우리 시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에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3일 난제 최수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곽일회,
낙동강 문학관 관장 박찬선. 잠시 앞에 봐주시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상금 전달했겠습니다. 최기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종수님께서 꽃다발 전달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잘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저 꽃다발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도 같이 하시고. 두 분이 절친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 쓰신 김에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사실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상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사실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제 최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더욱더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시를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 상의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문현 선생님들 축하 인사를 전하실 분 있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상원 선생님 혹시 고맙습니다. 네, 전 별문학회에서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우리 윤영순 씨의 고등의 발자취 그간 함께 이제 해오면서 참 심사하시는 분들의 눈이 정말 예리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동안에 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동생을 보내고 또 그런 어려운 그 여건들을 이기면서 참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담아서 그렇게 성숙하고 커가는 거구나. 그것을 윤현수 시인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윤현수 시인이 오늘 제주문학상체 9번째 이렇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심사위원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 너머까지를 시의 그 너머에 있는 그 윤현수 시의 삶까지를 다 읽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윤현수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는 시로서 딛고 일어서는 문학으로서 이렇게 그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광주의 그 많은 문학인들이 그 함께 공감하고 또 더욱더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가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현수 씨 많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2회 남재 최수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빨리 좀 도와주시면 아니 기념 촬영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 도와주면 항상 현준하고 최수문학 아닙니다. 저는 뭐가 좀